뭐 돈만 있으면 뭐 네. 직장 가까운 데 살고 싶고 또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군에 네.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인데 실질적으로 뭐 내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다시 또 고개를 떨구게 되고 이러는데 네. 이렇게 좀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좀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지 네. 알려주십시오. 첫 집을 강남으로 마련하는 분들은 뭐 금수저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가시면 되는데 좋은 지역들을 배제하지는 마시고요. 네. 유리천장 같이 네. 아, 내가 무슨 거기를 가 이런 거 좀 있긴 하거든요. 임장을 가실 때도 그렇게 강남 부동산 문을 못 여세요. 맞아요. 네, 왜냐면 강남은 왠지 안 살아왔다라는 게 들킬까봐 부동산 소장님들이 내 마음을 거의 간파하고 계실까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남에 영원히 진입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돈을 준비하면 그래야 되거든요. 또 이제 행동도 생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 임장을 하실 때, 상급지 임장하실 때도 마음속으로 소장님 저는 10년 후에 반드시 여기 올 겁니다. 라는 생각을 10년 후에 살 거니까 지금 브리핑 받아야지. 이런 자신감. 그리고 일단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만으로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마음은 이미 100번 갔다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무주택자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1주택자분들은 이거를 일시적인 2주택을 활용해서 늘릴 것인지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면서 이거를 이제 모으면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1주택으로 급지 갈아타기를 계속 할 것인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흐름과 상품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량이 좀 수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같은 종잣돈으로 이제 최상의 선택과 이제 최악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을 좀 많이 이렇게 넓혀놔야 되는 부분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있지만 거기보다 조금 더 상급지도 같이 보는 것도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A급지, B급지, C급지 있는데 꼭 A급지의 초기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시세 그룹핑을 하다 보면 이제 시세 그룹핑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별로 상품을 한 그룹에 한 주머니에 묶어 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종잣돈이 1억이 있다. 그럼 1억으로 살 수 있는 그 지역의 단지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다는 거죠. 주머니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몇 주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주머니 내에서 또 세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는 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억으로 분양권을 매수할 수가 있고요.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비사업,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세를 끼고 그 집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하면서 들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길들에 들어가는 초기 자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종류별로, 내 집 마련하는 종류별로 급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급지가 좀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거주도 이제 깔고 앉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좀 급지가 낮아질 수 있는데, 전세를 낀 내 집 마련일 경우에는 절대 시세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급지를 높일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급지를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어서 내가 종잣돈별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청약일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재개발일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갭 투자일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실거주일 경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각 상품 종류별로 나누다 보면은 급지가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급지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금액이 있으면 뭐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송파를 갈 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전세 끼고 산다면 강남을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을 이렇게 맞습니다. 확 올라갈 수 있는 네.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접근 방법에 따라서 급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추가로 내가 감당 가능한 그런 대출을 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보통 되게 좀 더 급지를 심플하게 올릴 수 있다. 갭투자냐 실거주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네요. 심플합니다. 근데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네, 공부를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입지라는 것에는 이제 황금 입지라는 게 있어요. 학군, 교통,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황금 입지의 요소들은 보편적인 요소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급지들이 있잖아요.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공원도 있고 상권도 좋아 이러면은 집값이 비쌉니다. 그렇죠. 비싸죠. 비싸죠. 그래서 논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세 그래핑을 통해서 이제 내 종잣돈 대비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보편적인 특징 외에 내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투자로서의 어떤 자산 가치 상승이 중요한지 아니면 거주로서의 어떤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나만의 기준을 먼저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뭐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아도 내가 느끼기에 뭐 나는 이제 자차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자녀도 없어 라고 하면 거주에 있어서 만족이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이 집에서 누리는 가치가 만족스러울까를 찾아가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십억 하고 막 몇억 하는 이 집을 네. 솔직히 뭐 이렇게 월급만으로 모아서 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헐헐님 같은 경우도 그런 내 집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좀 박탈감 이런 걸 좀 느끼신 적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거의 저 흑수저 일반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강남 입사했다라는 거는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그때 그런 박탈감이나 이런 걸 느끼신 적은 없으셨는지. 일단 저는 뭐 가난이 좀 자연스러워서 박탈감이 없었어요. 박탈감이라는 건 가지고 있던 걸 뺏겼다라는 그러네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난이 좀 자연스러워서 이게 가난이라는 게 삶의 전반에 좀 큰 영향을 미쳐요. 자존감도 굉장히 낮고 다른 사람한테 늘 미안하고 이런 어떤 마음이 항상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박탈감들은 당연히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 박탈감을 느끼셔도 돼요. 자극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경계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가난이 자연스러워지는 체념이라고 생각해요. 체념하면 안 되거든요. 포기. 네, 자포자기.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마음이 끝까지 내려가거든요. 친구가 직장 동료가 집을 샀는데 맞아, 올랐어, 맞아. 뭐 강남에 들어갔어, 그럼 체념하거나 축하해 주긴 하죠. 축하는 하죠. 축하는 하지만 네.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조금씩 계속 끌어올리는 자신만의 어떤 그런 파이팅의 의식들을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파이팅을 불어넣어주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체념하지 말고 체념하지 맙시다. 포기야 자포자기 하지 말고 계속해서 네. 위를 보면서 네. 나아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시간이 해주신 좀 것 걸릴 같습니다. 뿐이지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목표했던 바에 가까이에는 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주변에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저 경기도에서 일산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강남까지 가신 그 사례도 제가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아타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갈아타기에서 가장 큰 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감이거든요. 내 집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너무 만족하면 안 된다. 네. 갈아탈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안본지족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 갈아타기를 못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파주에서는 일산으로 나오시면 좋고 일산에서는 은평으로 나오시면 좋고 은평에서는 마포로 나오시면 좋은 거죠. 이렇게 조금 상급지로 갈아타시면서 나오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뭐 일산에 구축에 사시던 분이 은평구에 입주권을 이용해서 갈아타시고 그거에서 또 마포의 기축단지를 전세를 끼고 매수하셔서 갈아타셨다가 실거주까지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으로 또 전세를 끼고 매수하셨다가 다시 실거주로 이어가시는 등 이렇게 급지와 상품과 그 다음에 실거주 그 다음에 전세를 끼고 미리 사두는 투자 그리고 재개발 투자 이렇게 종목들을 다양화하면서 이제 시야가 넓으신 거죠. 그래서 종목을 다양화하면서 결국은 급지를 높여서 이제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지금도 꾸준히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뭐 상급지 갈아타기 하신 분들 성공적으로 이제 수차례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갈아타기 하신 분들은 결국 그 내공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스텝도 실패하지 않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급지에 대한 네.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개별적인 거는 이제 내 직장과의 거리, 뭐 내 자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보편적인 입지라는 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이걸 나눌 수 있을까요? 학군, 교통, 상권,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서 교통을 첫 번째 예로 든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노선이 경유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8호선보다는 2호선, 그렇죠?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보다는 5호선 이런 식으로 직장 일자리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는 교통망이 아무래도 선호되는 교통망일 텐데 2호선, 9호선, 3호선, 7호선 이런 황금 라인들이 이제 경유하는 곳들이 조금 더 교통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S급 입지라고 볼 수 있고. 무조건 뭐 지하철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네. 그 지하철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네. 이런 어떤 노선들, 황금 노선이 지나가느냐도 중요하고 몇 개가 지나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대체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블 역세권들이 많이 있고 2호선과 9호선이 같이 지나가는 곳은 또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 신분당선과 2호선이 지나간다라면 강남역이죠. 좋은 곳이고 이렇게 황금 노선들이 지나가느냐 그리고 몇 개의 노선이 지나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통의 입지가 S급이야 A급이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교통으로 따지면. 그리고 학군으로 따질 때 입지가 S다, A다, B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군은 이제 중학교 학군과 고등학교 학군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학군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학군을 이제 기준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군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이 학업 성취도 평가가 90%를 넘으면은 학군이 꽤 좋네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앱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90%가 넘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대치, 목동, 그 다음에 분당 이런 곳들이 학군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학군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를 혹은 의대를, 치대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 요즘에는 서울대보다 의치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치대, 서울대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 보내느냐, 진학시키느냐에 따라서 학원가에 따라서 학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군지로서의 입지 가치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지역들이 예를 들면은 안산이나 군포나 이런 지역들도 공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자리의 성격이 어떻느냐, 연봉이 높은 어떤 일자리가 많이 들어와 있느냐, 마곡이나 판교라든지 이런 지역이냐, 아니면은 1차 산업 중심의 어떤 그 저임금 일자리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일자리가 S급이냐 A급이냐 즉 CBD, YBD, GBD 이런 강남, 시청, 그리고 여의도 이런 지역도 마곡이나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로서의 입지가 S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공원이나 산이나 한강이 조망되는 압구정이나 성수나 용산이나 이런 곳들은 환경 면에서 S급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환경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원이 많다고 해서 A급, S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별장 같아. 주변에 온통 산이야.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이러면 또 산속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완전 A급, S급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환경들, 서울숲, 한강, 그리고 올림픽공원 이런 것들이냐. 아니면은 그냥 마냥산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편의시설에 이런 게 오히려 편의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상권도 예를 들면 메가 상권들 스타필드가 옆에 있느냐 아니냐. 요즘에는 상권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졌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동네에 큰 마트가 있느냐, 코스트코가 있고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있느냐가 또 중요한. 그러니까 임장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여기 마트는 어디로 가요? 맞아요. 멘트 있어. 그 멘트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쿠팡 쿠팡 때문에 마트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트가 다 이제 없어지고 주상복합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상권에 대한 그 입시 가치도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S급지, A급지를 나누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급지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다 좋은 교통, 직장, 환경, 이런 학군, 이 네 가지가 다 좋은 데는 당연히 강남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네 가지의 요소를 다 상위로 만족을 못 하는데, 네. 그럼 그런 경우는 네 가지의 등급 중에서 그래도 요 등급을 좀 더 우선순위로 판단하면 좋다라는 게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나만의 강남인데, 그러니까 급지, 교통환경, 직장이 다 좋은 것, S급인 거는 그냥 강남인 거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가 빠지는 것들은 나만의 강남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요소에서 내가 양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용인에 있는데 서울로 강남으로 출퇴근한다라고 하면 교통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급지를 넣고 빼고, 추추. 뺄 거 빼고 추가할 거 추가하면서 그런 말 있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만의 강남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한때 활활님도 그런 나만의 강남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되게 힘든 시간을 이제 거치셨을 텐데 지금 시청자분들께 지금 좀 나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과연 난 갈 수 있을까? 그런 좌절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좀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0년 전에 헐헐 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시험이라면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시험하고 끝나면은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결과치가 바로바로 나오는 게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물러 있다가 또 어느 순간 훅 하고 지역이 갑자기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사야 할 것들이 이렇게 확 튀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어떤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기뻐서 하고 또 이제 정체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정의 기복도 있고 이제 스스로 자책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또 가족들도 좀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임장하고 아이는 돌보지 않고 집안 엉망이야. 이럴 경우에 이제 오랜 지지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그 동굴 속에 있었던 기간이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결과치가 나온 것이 불과 5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굴에서 보냈던 그 시간 진짜 쑥만을 먹었거든요. 동굴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빛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저처럼 동굴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곧 나가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100% 정확하게 맞고 꾸준히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곳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